광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인간은 과연 신과 분리된 존재인가요? 아니면 무한한 신성의 물결 중 하나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구 근대 철학의 혁명적 사유를 제시했던 고독한 거인 바루흐 스피노자의 세계로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하겠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신과 자연이 동일하다는 파격적인 명제는 당시 종교적 권위가 지배하던 유럽 사회의 근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습니다. 이제부터 1932년 암스테르담에서 시작된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와 기하학적 질서로 증명된 불멸의 철학적 여정을 상세하게 추적하겠습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는 전 세계의 부와 사상이 모여드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이곳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사상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이 가장 폭넓게 허용되었던 유일무이한 장소였습니다. 도시의 운하를 따라 줄지어 선 건축물들은 당시 상업적 번영을 상징하는 웅장한 지표들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의 상인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며 지적 역동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유대인 지구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어린 스피노자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그는 공동체의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히브리어 고전과 성서를 깊이 있게 탐독하며 진리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과 데카르트의 합리주의는 전통적 신앙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촘촘하게 구성된 장면들은 역사적 고증을 바탕으로 당시의 의복과 생활 방식까지 세밀하게 포착합니다. 사실적인 빛과 그림자의 조화는 여러분이 17세기의 공기를 직접 호흡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황금기 네덜란드의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각 장면마다 담긴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다큐멘터리의 학술적 신뢰도를 한층 더 견고하게 다져줍니다. 지성의 도가니 속에서 탄생한 스피노자의 초기 사유는 이러한 개방적인 기류 속에서 뿌리 내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매력적인 도시의 심장부로 들어가 그가 겪었던 사회적 맥락을 더욱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파르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보존하려는 강한 의지와 폐쇄적인 엄격함을 동시에 지녔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스피노자에게 깊은 사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극심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의 삶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들과 그가 남긴 위대한 철학의 정수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 유대인 지구의 좁은 골목길 사이로 어린 스피노자의 발걸음이 매일 아침 성실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세파르디 유대 공동체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히브리어 고전과 전통적인 탈무드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공동체 내부의 엄격한 규율과 종교적 열정은 소년 스피노자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첫 번째 틀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서의 자고 하나하나에 담긴 역사적 맥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점차 의문의 싹을 키웠습니다. 전통과 이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내면의 갈등은 그의 초기 논문들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 공동체의 폐쇄성과 그 속에 감춰진 지적 열망을 상징적인 영상미로 구현하여 깊은 울림을 주겠습니다. 회당 내부를 가득 채운 촛불의 일렁임은 진리를 향한 스피노자의 꺼지지 않는 갈망을 시각적으로 대변합니다. 공동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했던 원로들과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 했던 젊은 천재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사실적인 인물 묘사와 그림자 연출은 당시의 압박감을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정됩니다. 15개의 장면들은 그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철학적으로 재정립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히브리어 경전의 낡은 종이, 질감까지도 화면에 담아내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시각화하겠습니다. 지적인 정직함을 지키기 위해 그가 감수해야 했던 사회적 위험은 훗날 그가 보여줄 용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장면들을 통해 스피노자가 마주했던 종교적 권위의 벽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의 고뇌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근대적 자아의 탄생을 알리는 서구 지성사의 거대한 진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가장 비극적이고도 숭고한 순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1256년 마침내 스피노자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영구히 축출되는 가혹한 선고를 받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었습니다.
어두운 회당 내부에서 검은 촛불이 하나씩 꺼지는 상징적인 의식은 그가 겪어야 했던 절망과 고독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는 이 비극적인 순간을 오히려 지적 독립의 기회로 삼아 암스테르담을 떠나 고요한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렌즈를 깎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우주의 무한한 질서를 향해 더욱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렌즈 유리 가루가 날리는 좁은 작업실은 그에게 가장 성스러운 철학적 사유의 성소가 되어 주었습니다. 스피노자의 주저 에티카는 기하학적 방식에 의해 증명된 도덕이라는 제목처럼 엄격한 논리적 전개로 신의 본질을 규명합니다. 그에게 신은 초월적인 인격신이 아니라 무한한 속성을 지닌 유일한 실체이며 곧 자연 그 자체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만물은 신의 속성이 특정한 방식으로 표현된 양태에 불과하며 모든 사건은 필연적인 인과 관계의 사슬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범신론적 통찰은 인간과 세계를 분리된 존재가 아닌 거대한 하나의 유기적 전체로 파악하는 혁명이었습니다. 인간은 외부 원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념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슬픔과 미움은 우리의 능동적인 힘을 감소시키지만 기쁨과 사랑은 우리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으로 안내합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필연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 질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서 옵니다. 이성적으로 통찰된 세계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스피노자의 사상은 사후에 더욱 강력한 빛을 발하며 근대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현대 과학 발전에 공헌했습니다. 아인슈타인부터 들레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성들이 그의 범신론적 사유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이는 생태 철학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고결한 삶의 태도와 타협하지 않는 지적 정직함은 모든 형태의 권위주의에 맞서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귀감이 됩니다. 전 세계 곳곳에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과 그를 기리는 수많은 학술적 성과들은 스피노자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그의 사상이 지닌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장면을 구성했습니다. 장면마다 담긴 구체적인 데이터와 근거들은 이 영상이 학술적으로도 매우 높은 완성도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대작 다큐멘터리를 통해 인류 지성사가 도달한 가장 높은 본구리에 올랐다는 자부심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피노자가 제시한 영원한 자유의 언덕 위에 서서 그가 꿈꾸었던 이성적인 인간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그려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의 무한한 신성을 통찰했던 위대한 영혼 바루흐 스피노자의 고귀한 발자취를 세밀하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증오보다는 이해를, 구속보다는 자유를 사랑했던 그의 불멸하는 철학은 현대인들에게 여전히 강력한 삶의 지표를 제시해 줍니다. 오늘의 탐구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더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제작진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